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2월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원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202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월간중앙, MBC 라디오, 유튜브 정치아싸, 한판승부 등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습니다.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로 정신질환자에 비유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된다면서 폄하했습니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 표현을 했습니다.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면서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물론 김종혁 당협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첫째,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합니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관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둘째, 김종혁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김종혁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입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면서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인 독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무감사위원회는 김종혁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양정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당원권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을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이른바 단계 게시판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되고 당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의결 정독수가 오늘 몇분 참여하셨는지. 의결 정족수요? 왜 그게 궁금하십니까? 저희 7명인데 5명 참석했습니다. MBC 의원입니다. 오늘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 그 장예찬 최고위원의 발언,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전 대표를 뭐 고름으로 비유하면서 짜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건 괜찮은 거냐, 이렇게 오히려 약간 반대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고름으로 비유하면서 짜내야 된다, 이런 발언은 괜찮은 거냐, 이런 건 당무감사의 내용이 아닌 거냐라고 오히려 이제 그 반문을 하셨던데, 혹시 이런 것도 당무감사에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글쎄, 당무감사가 그 당헌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헌 단계에 따른 당무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굉장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본인이 전직 언론인 출신이고 전 최고위원회 지휘로서 사실은 각종 매체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입장에 나가서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까 누구죠? 장예찬? 예, 뭐 그분이 했다는 말씀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당무감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그렇죠.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김종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의 뭐 수위라든지 또 수준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어떤 발언의 불균형, 오히려 상대 당의 입장에 선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과연 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반대로 뭐 일단 뭐 이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봐서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당원권 정지 2년 이하의 징계로는 전혀 논의된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 원래 공개됐던 당무감사의 김종혁 위원장이 받았던 자료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들도 좀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된 건지. 그 굉장히 제가 유감스러운데요. 김종혁 위원장은 본인이 상당히 좀 침소봉대를 한다고 할까요? 한 4개 매체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 발언을 했는데 꼭 자극적인 것들만 딱 떼어서 하시는 것이 과연 언론 전문가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무슨 박지영 앵커가 나오는 거긴가요? 거기 보면 박지영 앵커가 그때 이 장동혁 대표가 관세 협상과 재정 준칙에 대해서 여야 정 뭐 이렇게 좀 대화를 하자. 근데 이게 너무 뉴스에 안 나오고 뭐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런 논객이라면 적어도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관세 협상, 재정 준칙과 같은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던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이 정치적으로 적어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될 만한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징계 내용 중에 윤 전 대통령 비판한 게 종교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게 오늘 징계하는 내용에 포함이 종교차별은 크게 보아서 다 들어갔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소극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게 해당한다는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당무감사위에서 그건 문답서에도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언의 양과 질을 분석할 때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의도적인 회피인가, 결과적으로 당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분량을 사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대 당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언제 또 예정이 좀 돼 있는 건가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당무감사가 언제 열리는지 대해서. 그건 당무감사 일정은 저희가 비공개입니다. 저번에 문제 주신 걸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얘기가 한 번 나왔어서 네, 어떤 네. 부담이 굉장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글쎄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개인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꾸 여기에 무슨 내용을 익명 게시판인데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그거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거기 분명히 당원 게시판에는 써서는 안 될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은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스스로 보호할 만한 개인정보의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봐야죠.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저번에 문자로 배포주신 내용들이 중간 결과였는데 중간 발표가 당무감사위 자체에서 좀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중간에 좀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결론,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데, 제가 그 기자님들한테 긴급 공지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당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수조사 결과 뭐 이렇게 그 특정한 분들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당무감사위원회가 끌고 있다든지, 또 윤리위원장이 뭐 선임되면 조율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적어도 중간까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류 언론들을 이용해서 언론의 중심에 서서 이것을 확대해서 마치 기정사실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그 여론 왜곡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까지 나온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득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더 한 번만 더. 예.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누구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는데 올리신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어요? 누가 올렸다고? 부장님 블로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는데 아니 그쵸,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리신 소 관련한 그 블로그 글 관련해서 좀 어제 올린 블로그? 네네. 오늘 기사화도 많이 되긴 했는데요. 같이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훈 저 그럴 리 없겠,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겠죠? 소? 뭐 블로그에요? 제 블로그에요? 제 블로그에 어제 올린 게 뭐지?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제가 그 출애굽기 그 하는 그건 제가 늘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그 출애굽기 쭉 나오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건데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셨구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저 아침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못 봤어요. 되게 궁금합니다. 예. 너무 정치적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들이받는 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 매일 하는 그 성경 쭉 보세요. 좀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참 별걸 가지고